소신 발언하겠습니다. 검버섯 그리고 흑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최대 2배 빠르게 말끔히 없앨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춘천에 있다 보니 검버섯이나 흑자로 고민하시는 환자분들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실제로 오늘 촬영 중에도 또 3분 정도가 검버섯, 흑자 예약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천 번 시술을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검버섯과 흑자를 가장 빠르게 없애는 법부터 재발을 막는 방법,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까지 14년째 미백 관리하는 의사의 관점에서 전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4년째 미백 관리를 하는 의사 김태은입니다. 오늘은 검버섯 흑자를 최대 2배 빠르게 없애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검버섯과 흑자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둘 차이를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검버섯은 일종의 양성 종양인데요. 피부 세포 자체가 증식을 하는 질환이고 거기에 멜라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같이 증식을 해서 엉겨 붙으면서 돌출성으로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점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특히 햇빛을 많이 받는 볼이나 관자놀이에 잘 생기고 경험상 거의 60% 이상이 이 부위에 있고 손등에도 잘 생깁니다. 저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피부도 변성이 되고 멜라닌 색소 침착도 많아져야 하니까 오랜 시간이 걸쳐서 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버섯도 초기에 보면 살짝 갈색 점처럼 시작했다가 점점 색깔이 짙어지고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흑자는 검버섯과는 달리 세포 자체가 증식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튀어나오거나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평평해져 있는 피부에 색소만 생겨서 위로 갖다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피부 표면은 매끈한데 아래로 갈색 혹은 흑갈색 반점이 보이게 됩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역시 관자나 볼 같은 부위에 자주 생기는데요. 그 결과 의외로 젊은 연령대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검버섯과 흑자의 차이 이제 자가진단 하실 수 있으시죠? 혹시 모르시겠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법인데요. 먼저 검버섯은 피부 자체가 아까 두꺼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튀어나와 있는 병변이기 때문에 토닝 같은 기계로만으로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튀어나온 것 자체를 깎아내야 하는데요. 보통 CO2 레이저나 어빔 레이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CO2는 색소 침착도 좀 잘 남고 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어빔 레이저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깊이 조절이에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흉터가 남을 수 있고 너무 얕으면 아무래도 덜 깎였다 이런 불만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다 없애기보다는 2-3번으로 나눠서 안전하게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검버섯은 그렇게 제거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색소 질환 중에서는 오히려 난이도가 낮은 쪽에 속하는데요. 한 번의 시술로도 대부분 눈에 띄게 없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만 깎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2-3번 한다고 하면 아니 이거 그냥 한 번 하면 다 없어지지 2-3번이나 해야 돼요 이런 말 안 나오나요? 검버섯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번에 깎아드리려고는 하는데 너무 크기가 커서 진짜 하나 제거하는데 막 10분이 넘게 걸리면 이제 아파서 멈춰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피가 나기 시작하면서 시술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넓어서 이거는 좀 하루에 다 깎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거나 할 때만 2-3번에 나눠서 진행하고 있어요. 반면 흑자는 검버섯과 달리 표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깎을 게 없고 색소가 주인 병변이기 때문에 깎는 방식이 아니라 깨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흑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센 에너지가 한 번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파장 선택이 중요한데요. 일단 저는 7호 파장을 제일 먼저 쓰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줌패스라는 모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주 있으면 딱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흑자가 같이 제거되는 방식으로 제거가 되는데 7호를 먼저 선택을 하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깊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단점은 그만큼 깊이 있는 색소는 못 잡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빠지지 않았다 하면 이제 다른 파장의 레이저로 돌리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봐서 아직도 7호에 더 반응할 것 같으면 한 번 더 써보거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별 5개입니다. 흑자라고 다 같은 흑자가 아니고 그중에 20% 정도는 혈관이 같이 섞여 있는 복합성 흑자도 존재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색소 주변에 모세혈관이 자라서 끊임없이 산소랑 영양을 공급해주면서 색소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피코레이저 단독으로는 조금 힘들고 혈관 레이저를 병행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또 다른 무기인 루카스 레이저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루카스를 이용하면 색소 주변 혈관들도 미세하게 응고시켜서 과한 혈류 공급과 염증 반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소를 말끔히 지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재발을 막아야겠죠. 먼저 정말 다행히도 검버섯은 같은 자리에 재발이 되는 경우는 드문데요. 대신에 자외선이나 노화로 인해서 주변 부위에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관리만 제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등산이나 야외 작업하실 때 제발 꼭 선크림 좀 써주세요. 반면 흑자는 재발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데요. 흑자는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극을 받으면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색소라는 게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자극, 스트레스, 자외선 노출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모든 게 정말 쉬워 보이는데요. 생기면 제거하고 재발만 방지하면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외래 진료를 보면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검버섯과 흑자가 다른 색소와 섞여 있는 경우인데요. 우리 피부는 흑자와 기미, 흑자와 주근깨, 심하면 검버섯까지도 겹쳐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환자분들은 이것만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들으면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하는 김에 여기 있는 것까지 없애달라 뭐 이러시는 경우 정말 많고요. 근데 색소가 겹칠수록 표피, 진피, 혈관층이 각각 다르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꽤 복잡해집니다. 그 외에도 편평사막이나 성인 여드름 등 다른 피부 질환들이 겹쳐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환자분과 상담하면서 현실적으로 되는 데까지만 설명해 드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색소 치료에는 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도 있을까요? 일단 색소 자체가 유전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한번 흑자 치료를 잘못 받고 오셨나 봐요. 이쪽에 염증성 색소 침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까맣게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짙어져서 여기 왔다 해서 이제 잘 잡아드렸어요. 잡아드렸더니 이제 어머니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셔서 엄마 기미 치료하고 가시고 아빠도 보톡스 하고 오시고 이마주름 필러까지 받으시고서 마지막에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진짜 기억에 남는데 대접받는 느낌이 뭔지 처음 알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나가셨던 게 기억이 나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검버섯은 깎아서, 흑자는 깨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색소는 주변에 다시 안 생기게 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 꼭 지키시길 바라고요. 현실적인 기대치, 예를 들어 색소가 절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듯이 또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 미백의 진심인 의사 김태은이었습니다.